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심파조의 감성을 울리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오늘 김혜경 씨에게 보낸다고 올린 편지는 마치 오랜 이별을 앞둔 부인에게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전하는 듯, 또 오늘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구구절절히 애틋한 흉내를 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보내는 연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려 200자 원고지 열매 분량의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김혜경을 향한 이재명의 진심이 보인다기보다는 재판부에 연면의 정을 호소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형량을 깎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 감정이 메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년과 형수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 부인과는 저렇게 애틋한 감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배우와 공짜 연애를 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이 김혜경에게 보낸 낯간지러운 편지가 가식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만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릴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마누라 손에 쥐어주는 게 차 타고 가면서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떡하니 SNS에 눈물 찍어 바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에게 시집와서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로 시집살이를 시작했던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쪽팔림을 당할 줄도 몰랐겠지만 관용차를 타고 5급 공무원을 몸종으로 부리고 다니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멋대로 펑펑 쓰고 다니는 호사. 그렇죠. 끝까지 안 들켰으면 그야말로 호사였겠죠. 호사를 누릴 줄도 그때는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옵니다.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글입니다. 이재명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글입니다. 이재명이 편지에서 구구절절히 나열한 김혜경에 대한 추억이나 사랑 이야기도 모두 가식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과거의 자신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글도 가관입니다. 아내는 불필요하게 세상사에 참견하고 거대한 불의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오지랖 당랑거철 행각으로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것까지는 참고 견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이 어쨌는지는 몰라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재명의 은행을 볼 때 그 숱한 거짓말과 욕설들, 이런 부분과 이재명의 자화자찬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렸던 일이 마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엄청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는데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무고하고 그래서 끌려다녔던 게 아닙니까? 이재명은 결국 자신과 김혜경에게 닥친 모든 사법 리스크는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정치보복이고 재물로 바쳐지고 있다면서 팩트를 무시하고 과장된 표현들을 동원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극히 사적이어야 할 편지를 SNS에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 1000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이 정치인의 자서전의 한 단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민주화 투쟁이라도 하다가 투옥된 사람의 글을 보는 듯도 했습니다.
목숨을 버린 것으로 치면 이재명의 주변에서 이재명의 죄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버린 사람만 해도 6명인가 7명인가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했던 것은 국회에서 오죽했으면 소속 정당 의원들까지 구속시키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지은 죄가 없으면 검찰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미쳤다고 그렇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걸핏하면 1000번에 달하는 압수수색 운운하는데 식당 전표 한 장이 압수수색 한 건이란 사실 모르고 하는 소리도 아닐 것이고, 하여튼 부풀리고 거짓말 하는 데는 도 같은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 문제는 자기가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아들의 도박, 성매매 후기 작성,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도 잘하면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본인이 아니었던가요? 결국은 김혜경이 희생물이 되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에 따르면 김혜경은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서 혹여 감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서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면서 살아온 아내였다. 이렇게 이재명은 회고를 했습니다. 글쎄 뭐 정치 시작한 초반에, 그러니까 막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법인카드를 그렇게 무단으로 펑펑 사용하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죠. 이재명의 심판은 사실 보면서 제 손이 다 오그라들 지경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었어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며 시원해질 것 같다. 마치 영화배우와 공짜 연애할 때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쓴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웬만해서는 울지 않지만 자기 때문에 중인환실이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이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격분하라고 외치는 선동처럼 느낍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그렇게도 적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여배우와 놀아날 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김부선 씨가 보면 요절복통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라는 말로 끝맺었는데, 젊을 때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반지를 해줄 기회가 수천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재산만 해도 30매덕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한 30캐럿짜리 반지를 의미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이 재판정으로 출석하는 김혜경을 보면서 애틋함을 담아서 올린 편지라는데 역시 이재명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만 오면 반드시 활용하는, 그래서 후흑의 대가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